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단 10초짜리 영상 하나가 전 세계를 뒤흔들었다. 한 미국인 사업가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촬영한 이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 조회수일 200만 회를 돌파했다. 하지만 정작 촬영자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영상의 내용이 아니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한결같은 댓글들이었다. 미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어째서 한국만 이런 것이 가능한가? 대체 어떤 장면이 담겨 있었기에 전 세계가 이토록 경악한 것일까? 45살의 마크 윌슨 말. 윌슨은 로스앤젤레스에 본사를 둔 최고의 컨설팅 회사 수석 파트너였다. 연봉 2억 원이 넘는 그는 전 세계를 누벼야 하는 직업 특성상 공항을 제2의 사무실처럼 여겼다. 그에게 최고의 공항은 단연코 로스앤젤레스 국제공항 LX였다. 그 믿음은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었다. 실제로 LAX는 연간 700만 명이 이용하는 세계적인 허브 공항이었고, 마크는 미국의 항공산업이 구축한 이 거대한 인프라에 무한한 자부심을 느꼈다. 한국 공항,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와 비슷하겠지. 그는 동료에게 공공연히 말하곤 했다. 미국의 GDP는 한국의 약 15배에 달했다. 그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마크는 굳게 믿었다. 하지만 그의 이런 편견은 다른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작년 동남아시아의 한 공항에서 겪었던 굴욕적인 경험 때문이었다. 공항 직원이 그의 여행 가방을 집어던지는 바람에 안에 있던 중요 서류가 쏟아져 나왔다. 그가 항의했지만 직원은 어깨를 으쓱할 뿐이었다. 아시아 공항은 다 이렇지 뭐. 그 경험은 그의 편견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다.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 준비를 할 때 마크는 속으로 냉소했다. 이번 출장에서는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진짜 힘을 보여주겠어. 그가 진행 중인 프로젝트는 한국 기업과의 대규모 인수합병 건이었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식 비즈니스 모델을 한국에 도입하는 것은 그에게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인 일이었다. 한국인들은 자잘한 디테일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지. 이것이 그의 한국인에 대한 평가였다. 세계 경제 포럼 이에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미국은 2위, 한국은 13위였다. 마크에게 그 숫자는 곧 진리였다. 승무원이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해 줄 때도 그의 표정은 차가웠다. 겸손과 예의,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안 돼. 결과가 전부일 뿐. 착륙이 가까워질수록 우월감이 마크의 마음속에서 부풀어 올랐다. 그는 미국의 막강한 힘 앞에서 한국의 사업가들이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곧 자신이 겪게 될 현실이 그의 세계관을 송두리째 바꿔 놓으리라는 것을.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순간 마크의 인생을 바꿀 경험이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터미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마크는 무언가 심상치 않음을 느꼈다. 바닥이 비정상적으로 깨끗하고 반짝였다. 아마 새로 개장했나 보군. 그는 생각했다. 입국 심사장으로 향하는 길에 마크는 무심코 시계를 보았다. LAX였다면 이 시간엔 분명 긴 줄이 늘어서 있을 터였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입국 심사는 놀라울 정도로 원활했다. 이용객이 적어서겠지. 마크는 스스로 결론 내렸다. 하지만 수화물 찾는 곳에서 그의 경고했던 생각에 첫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직원들이 컨베이어 벨트에서 여행 가방을 내리면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줄을 세우고 있었다. 뭐 하는 짓이지? 미국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광경이었다. 미국의 직원들은 그저 가방을 벨트 위에 올려놓을 뿐 방향이나 위치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들은 모든 여행 가방의 손잡이를 같은 방향으로 돌려놓아 여행객들이 쉽게 집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었다. 비효율적이기 짝이 없군. 시간 낭비야. 마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의 가치관 속에서 이런 행동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미국식 비즈니스의 기본은 시간 효율성이며 1분 1초가 곧 수익과 직결되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더 큰 혼란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출구로 향하던 중 마크는 길을 잃었다. 인천공항의 안내 표지판은 다국어로 되어 있었지만 크고 단순한 미국식 표지판에 익숙한 그에게 세심한 디자인은 오히려 혼란을 주었다. Excuse me, where is the taxi stand? 실례합니다. 택시 타는 곳이 어디죠? 그는 근처에 있던 공항 직원에게 영어로 물었다. 그 직원은 영어가 유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설명하려 애썼다. 하지만 마크를 더 놀라게 한 것은 그 직원의 다음 행동이었다. 그는 말로만 설명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했는지 직접 마크를 택시 승강장으로 안내하기 시작했다. Oh, no, you don't have to. 아,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마크는 당황스러웠다. 미국 공항 직원이 개별 여행객을 이렇게 직접 안내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직원의 임무는 주어진 일을 하는 것이고 추가 서비스는 모두 유료 옵션이었다. 하지만 인천공항 직원은 웃으며 대답했다. 고객님을 안심시켜 드리는 것이 저희의 임무입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마크의 마음속에서 피어올랐다. 이 직원은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않는데 왜 나를 위해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 미국식 합리주의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이었다. 택시 승강장에 도착하자 직원은 정중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는 몸을 돌려 떠났다. 마크는 홀로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이 감정은 뭐지? 그의 마음은 혼란과 함께 따뜻함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떨쳐버렸다. 감상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야.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효율이 진리다. 마크는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택시에 올라탄 그는 택시기사와의 대화를 통해 한국에 대한 자신의 인상을 검증하려 했다. 이 공항 직원들은 항상 이렇게 친절한가요? 기사는 당연하다는 듯 대답했다. 그럼요. 여긴 다 그렇죠. 고객이 왕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마크의 혼란은 더욱 깊어졌다. 호텔에 도착한 마크는 다음 날 협상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다가 중요한 발표 자료 하나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어젯밤 붙인 수화물 가방에 넣어둔 기억이 났다. 불길한 예감이 그의 뇌리를 스쳤다. 그는 모든 가방을 뒤졌지만 자료는 보이지 않았다. 내일 협상은 그의 커리어에 매우 중요한 순간이었다. 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면 아시아 지역 총괄 사장으로 승진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지만 이 중요한 자료가 없다면 협상은 물거품이 될 터였다. 젠장, 다른 아시아 국가 공항과 똑같잖아. 마크는 분노로 몸을 떨었다. 과거 아시아에서 겪었던 악몽이 다시 그를 덮쳤다. 수화물 분실, 책임감 없는 직원들, 그리고 결국 자포자기. 그는 아시아의 공항은 모두 똑같다고 믿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인천국제공항 유실물 센터에 전화를 걸었다. 중요한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어젯밤 도착했는데요. 전화기 너머의 직원은 그의 상황을 예의 바르게 들은 후 대답했다. 네, 고객님,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약 30분은 걸릴 거라고. 마크는 거의 희망을 버리고 있었다. 미국에서도 수화물 조회를 하려면 한참이 걸리는데 한국에서는 더 오래 걸릴 게 뻔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전화는 20분 만에 다시 걸려왔다. 고객님께서 찾으시던 서류 찾았습니다. 직원의 목소리에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정말입니까? 마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네, 어젯밤 청소 중에 좌석 밑에서 발견하여 저희가 바로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마크가 공항으로 달려갔을 때 직원은 이미 그의 서류를 소중하게 보관하고 있었다. 서류철은 흠집 하나 없었고 단 한 장의 종이도 빠지지 않았다. 정말 감사합니다.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직원의 말은 마크를 할 말 없게 만들었다. 사실 저희가 지금 고객님 호텔로 서류를 가져다 드리려던 참이었습니다.
번거롭게 직접 오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마크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자신이 부주의하게 잃어버린 서류인데 직원이 오히려 그에게 사과하고 있었다. 심지어 직접 호텔까지 가져다 주려고 했다니 미국에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서비스였다. 왜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해주시나요? 마크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직원은 조금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다. 고객님의 소중한 물건을 저희가 보관하게 되었으니 안전하게 돌려드리는 것이 저희 책임이니까요. 그리고 곤란에 처한 고객님을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둘 수 있겠습니까?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다시 한번 마크의 마음속에서 끌어올랐다. 이 직원은 이렇게까지 할 의무가 없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마음을 쓰는 걸까? 아무런 이득이나 보상도 없는데 왜 기꺼이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희생하는 걸까? 도움이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직원의 미소는 진심으로 안도하는 듯 보였다. 마치 자신의 일처럼 기뻐하는 모습이었다. 회의장으로 향하는 택시 안에서 마크는 생각에 잠겼다. 지난 24시간 동안 겪은 모든 일은 그의 가치 체계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었다. 효율과 합리주의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행동들이 그의 마음속에 기분 좋은 감정을 남겼다. 내가 뭔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 하지만 그는 이내 생각을 떨쳐버렸다. 감정에 휘둘리지 마. 비즈니스에서는 결과가 전부야. 마크는 스스로를 다그쳤다. 그는 다가올 협상에서 미국식 효율 지상주의 비즈니스 모델의 우월성을 증명하겠다고 굳게 다짐했다. 협상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마크의 프레젠테이션은 완벽했고 한국 기업의 임원들도 집중해서 경청했다. 저희 시스템을 도입하면 비용을 30% 절감하고 인력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한국 측은 숫자가 보여주는 효율성에 큰 관심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협상 막바지에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왔다. 그렇게 되면 기존 직원들의 고용 문제는 어떻게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해고될 직원들에 대한 고려는 하셨나요? 마크는 속으로 비웃었다. 비즈니스에서 비효율적인 부분을 도려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 그것이 회사를 성장시키는 길이다. 그러나 한국 측 임원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저희에게 직원은 가족과 같습니다. 가족을 그렇게 쉽게 내칠 수는 없습니다. 마크는 이해할 수 없었다. 비즈니스의 감정을 끌어들이는 것은 비이성적인 행위였다. 감정적인 대응으로는 회사를 성장시킬 수 없어. 글로벌 경쟁에서 이기려면 효율은 필수적이다. 협상은 결국 보류되었다. 한국 측은 다시 고려해 보겠다고 했지만 마크는 그것이 사실상 거절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그는 좌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인들은 정말 이해하기 힘들어 아직 세계적인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는군. 하지만 다음 날 일어난 사건은 그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호텔 로비에서 그는 어제 막 협상을 마친 한국 회사의 젊은 직원과 마주쳤다. 윌슨 씨, 그 직원은 정중하게 그에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다. 어제는 정말 감사했습니다. 마크는 경계심을 높였다. 거절당한 뒤끝에 비아냥거리는 말을 들을까 걱정했다. 하지만 이어진 상황은 정반대였다. 실은 윌슨 씨께서 한국의 문화를 좀 더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혹시 시간이 괜찮으시다면 저희 회사를 한번 방문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마크는 혼란스러웠다. 협상을 거절해 놓고 왜 회사에 초대한단 말인가? 분명 무슨 꿍꿍이가 있을 터였다. 별로 관심 없습니다. 마크는 차갑게 대답했다. 하지만 젊은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다. 윌슨 씨께서 말씀하신 효율성도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저희에게는 저희 나름의 효율성이 있습니다. 직접 눈으로 보시면 분명 새로운 것을 발견하시리라 믿습니다. 결국 마크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제안을 수락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강한 신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봤자 한국의 비효율적인 경영 방식을 구경하는 것뿐이겠지.
미국의 우월성을 다시 한번 증명할 좋은 기회가 될지도 몰라. 견학 당일 마크는 깜짝 놀랐다. 한국 회사의 분위기는 미국과 완전히 달랐다. 직원들 사이의 관계는 마치 한 가족 같았다. 하지만 마크의 눈에는 그저 비효율의 극치로 보였다. 이렇게 느슨한 환경에서 어떻게 경쟁력이 생겨난단 말인가. 그는 속으로 비웃었다. 공장을 둘러볼 때 직원들은 기계를 정성껏 관리하고 있었다. 미국이라면 이런 작업은 전문 업체에 외주를 줄 터였다. 비용 개념이 전혀 없군. 마크는 확신했다. 점심시간에 구내식당에서는 더욱 놀랐다. 임원과 일반 직원이 한데 섞여 식사하고 있었다. 미국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다. 계급 구분이 없다니 어떻게 조직의 기강을 유지한단 말인가. 하지만 그날 저녁 마크의 가치관을 뒤흔드는 사건이 발생했다. 공장에서 작은 사고가 일어나 직원 한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그러나 당시 한국 회사의 대처 방식은 마크를 할 말 잃게 만들었다. 사고가 발생한 순간 공장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변했다. 하지만 마크가 예상했던 혼란은 없었다. 오히려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이어졌다. 부상자에게 가장 가까이 있던 직원이 즉시 응급처치를 했고 동시에 다른 직원은 구급차를 불렀다. 또 다른 누군가는 부상자의 가족에게 연락을 취했다. 매뉴얼대로 움직이는 거겠지. 마크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 미국에도 비상 상황 대처 절차는 있었다. 하지만 이어진 상황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공장장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부상자에게 사과하는 것이었다. 미안합니다. 전부 제 관리 소홀 때문입니다. 미국이었다면 가장 먼저 책임 소재를 파악하고 법적 리스크를 따졌을 것이다. 이런 감정적인 사과는 위험한 행동으로 간주되었다. 하지만 공장장의 사과는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이 분명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전개였다. 부상자가 병원으로 이송된 후 공장장은 모든 직원을 소집했다. 이번 사고는 우리의 안전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내일부터 모든 작업 공정을 전면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시는 같은 사고가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마크는 완전히 혼란스러웠다. 사고의 원인은 부상자 본인의 부주의였는데 왜 공장장이 책임을 지는가? 미국이었다면 이 사건은 개인의 책임으로 분류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은 다른 직원들의 반응이었다. 누구도 공장장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마다 저희도 좀 더 조심했어야 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조직 전체가 함께 책임을 진다고? 이건 너무 비효율적이잖아. 마크는 속으로 불평했다. 하지만 다음 날 본 광경은 그의 가치관에 결정적인 균열을 가져왔다. 그가 다시 공장을 찾았을 때 어제 다쳤던 직원이 출근해 있었다. 몸에는 아직 붕대가 감겨 있었다. 왜 쉬지 않는 겁니까? 유급 병가를 쓸 권리가 있잖아요. 마크가 묻자 그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어제 이미 모두에게 폐를 끼쳤는데 어떻게 쉴 수 있겠습니까? 가벼운 상처라 서류 작업은 할 수 있습니다. 그 대답은 마크를 할 말 잃게 만들었다. 미국에서는 가능한 한 길게 병가를 쓰는 것이 당연했다. 그것은 노동자의 권리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직원은 권리 대신 책임을 선택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직원들의 행동이었다. 그들은 자연스럽게 부상자의 업무를 나누어 맡았다. 누구 하나 불평하는 사람 없이 오히려 괜찮아. 너무 무리하지 말라며 걱정해 주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마크는 완전히 혼란에 빠졌다. 개인의 이익보다 집단의 이익을, 권리보다 책임을 중시하는 문화. 그가 배운 비즈니스 이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었다. 점심시간, 그는 자신을 안내했던 젊은 직원에게 물었다. 왜 다들 이렇게 회사를 위해 헌신하는 거죠?
자신을 좀 더 생각해도 되잖아요. 젊은 직원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회사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니 우리도 회사를 지탱하는 것이 당연하죠. 서로 돕는 것이 결국 모두의 행복으로 이어지니까요. 마크는 여전히 이해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 회사의 실적 데이터를 보고는 더욱 혼란에 빠졌다. 효율성을 중시하는 미국 회사와 비교해도 생산성은 전혀 뒤지지 않았다. 오히려 직원 근속률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고 제품 품질 또한 월등히 좋았다. 우연일 거야. 그냥 이 기간 동안 실적이 좋았을 뿐이겠지. 마크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다른 감정이 싹트고 있었다. 내가 믿었던 효율성이란 그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던 걸까? 진짜 효율성은 어쩌면 더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그 질문이 조용히 그의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귀국 당일 마크는 복잡한 심정으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다. 일주일간의 체류는 한국에 대한 그의 기존 인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결국 미국식 비즈니스가 세계 표준이야. 한국은 그저 특이한 사례일 뿐이지.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을 때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시스템 오류로 마크의 예약이 확인되지 않는 것이었다. 고객님께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 시스템 복구 중입니다. 카운터 직원은 매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마크는 짜증이 나기 시작했다. 미국에서도 이런 문제는 종종 발생했지만 보통 시스템 문제입니다. 라는 한마디로 끝이었다. 하지만 인천공항의 대처 방식은 완전히 달랐다. 불편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립니다. 즉시 매니저를 불러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몇 분 후 나타난 매니저의 행동은 마크를 경악하게 했다. 그녀는 단정한 유니폼 차림의 중년 여성이었다. 저는 매니저 김수진입니다. 이번 시스템 문제로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김수진 매니저는 정중하게 허리를 굽혀 사과했다. 미국에서 매니저가 이렇게 직접 나서서 사과하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이후의 처리 방식이었다. 사과의 의미로 고객님의 좌석을 퍼스트 클래스로 업그레이드해 드리고 다음번에 사용하실 수 있는 바우처를 증정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은 마크에게 거대한 충격을 안겨주었다. 미국에서는 조직의 책임 범위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었다. 자신의 직책 범위를 넘어서는 일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 하지만 김수진 매니저는 조직의 경계를 넘어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생각했다. VIP 라운지에서 대기하며 마크는 지난 일주일간 있었던 일들을 되짚어 보았다. 친절하게 길을 안내해준 공항 직원, 잃어버린 물건을 되찾아주려 애썼던 직원, 직원들을 가족처럼 돌보는 회사, 사고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는 공장, 그리고 지금 눈앞의 고객을 위해 조직의 경계를 개의치 않는 매니저까지. 모든 사건의 공통점은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었다. 효율과 합리주의에 어긋나 보이는 그 마음이 결국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일지도 모른다. 탑승 시간이 가까워지자 마크는 무심코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다. 그는 방금 김수진 매니저의 서비스를 영상으로 남기고 싶었다. 하지만 촬영의 이유는 처음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처음에는 한국의 과잉 서비스처럼 보이는 것을 비웃을 생각이었지만 이제는 이 탁월한 서비스를 전 세계에 알리고 싶었다. 그가 김수진 매니저에게 촬영 동의를 구하자 그녀는 조금 쑥스러워하며 대답했다. 저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만 도움이 된다면 괜찮습니다. 촬영된 영상은 단 10초였다. 영상에는 김수진 매니저가 정성스럽게 수화물을 처리하고 미소와 함께 고객에게 깊이 허리 숙여 인사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었지만 마크는 알고 있었다. 이 평범해 보이는 장면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비행기에 오르며 그는 중얼거렸다.
내가 정말 틀렸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어. 그는 이 영상을 전 세계에 퍼뜨리기로 결심했다. 로스앤젤레스로 돌아온 마크는 즉시 영상을 소셜미디어에 올렸다. 이것이 현실. 인천국제공항에서 찍은 10초 영상이라는 제목과 함께 그는 댓글에 자신의 솔직한 심정을 적었다. 나는 한국을 완전히 오해하고 있었다. 영상 속 직원은 특별한 일을 한 것이 아니다. 그저 진심으로 고객을 생각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깨달았다. 이것이야말로 한국의 진짜 힘이라는 것을.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갔다. 하루 만에 조회수는 100만 회를 돌파했고 일주일 만에 200만 회에 도달했다. 전 세계에서 쏟아지는 댓글은 마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미국 공항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광경이다. 이것이 바로 코리안 서비스라는 거구나. 표면적인 서비스가 아니라 진심 어린 마음이 느껴진다. 어째서 한국만 이런 것이 가능한가?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각국 공항 직원들의 댓글이었다. 우리도 저들을 본받고 싶다. 고객을 위하는 마음을 잊고 있었다. 내일부터 마음가짐을 바꾸어야겠다. 마크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의 경험이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마크 자신에게 일어났다. 그의 비즈니스 협상 스타일은 극적으로 변했다.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효율만을 추구하지 않았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시작했다. 비용 절감도 중요하지만 모든 직원의 고용 문제 역시 중요합니다. 양쪽 모두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아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이런 접근 방식은 처음에는 동료들의 의심을 샀다. 마크, 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을 겪은 거야? 자네답지 않군. 하지만 결과는 놀라웠다.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한 제안은 점점 더 많은 회사로부터 인정을 받았고 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했다. 재계약률 또한 대폭 상승했다. 6개월 후 마크는 아시아 지역 총괄 사장으로 승진했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은 다른 것이었다. 그의 영상이 전 세계 공항의 서비스 개선 계기가 된 것이었다. 코리안 스탠다드다 불리기 시작한 이 서비스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다. 전 세계에서 감사의 메시지가 마크에게 쏟아졌다. 당신의 영상 덕분에 한국의 위대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요. 진정한 배려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마크는 매년 여러 차례 한국을 찾는다. 비즈니스 외에도 그가 한국에서 배우고 싶은 것은 많았다. 며칠 전 그는 인천국제공항에서 다시 김수진 매니저를 만났다. 윌슨 씨, 다시 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그 영상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졌다고 들었어요. 저는 그저 평범한 일을 했을 뿐인데 정말 쑥스럽네요. 마크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매니저님께서 평범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바로 그것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한국인들의 배려 깊은 마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일부가 되고 싶습니다. 인천국제공항을 걸으며 마크의 마음은 감사함으로 가득 찼다. 그는 한국과 만날 수 있었던 행운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동시에 1년 전 자신의 오만함에 부끄러움을 느꼈다. 효율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타인을 생각하는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을 가져온다. 이것이 마크가 한국에서 배운 가장 중요한 교훈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는 그 교훈을 전 세계에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단 10초짜리 영상에서 시작된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전 세계에서 계속되고 있다.